올해가 제일 어려운 해이자 올해의 가장 기회가 되겠지만 언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막 달려들어가지고 손실난 것들을 회복하려고 공격을 하지는 마세요라고 하고 싶네. 틀릴 수 있어. 여기 바닥이고 확 올라가지고. 누가 알아? 하지만 확 오를 만한 건덕지는 지금 이제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오르나? 원래는 이게 한 100포인트씩 막 오를 만한 큰 재료인데도 부동산도 그렇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24분 이혁 대표 늦었어. 네, 덕분에 담배 피고 왔잖아. 담배 피는 걸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해. 나쁜 짓이. 왜 창피해요, 세상들에? 요즘은 흡연은 창피한 일이 됐어. 끊어야 되는데. 새해 뭐 좀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좀 금연 안 해? 그러면 때 되면 해야죠. 네. 못된 짓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 관계, 대인 관계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죠. 혼자 피는 것보다 저 사람 때문에 피는 거죠. 아, 코인 전문가 때문에. 네 잘못이다. 다 네 잘못이야. 왜 코인이 안 돼? 아니 그럼 형 고등학교 때 담배 펴서 한 번도 금연 안 했어? 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폈다고 했잖아요.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에 좀 막 우당탕탕 거리더니 그러니까 주 후반에 또 뭐 올라오고 이랬다 저랬다 뭐 지랄이지 아주. 뭘 해야 되니? 매크로 설명을 해야지. 별게 없는데. 별거 없어요? 별건 없는데. 외국인들 왜 사는 거야? 그 세제 혜택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 반도체 최강 반도체 진짜 반도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잖아. 그래서 25%. 25%뭐 미국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하니까 다른데 맞춰서 25%를 하는 거는 뭐 옳은 길 결정인데 그게 이제 여당의 추구가 이제 야당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는 미지수겠지요. 아이 정치 보면 뭐 정치 이야기 하지 마요. 알았어. 정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일단 대응 뭔가 이렇게 완화 부동산도 지금 다 풀죠. 다 풀어요.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게 이제 두 가지지. 풀면은 부양이 좀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반대로는 와 얼마나 심각하고 안 좋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갖겠지만 당장은 부양 효과가 있겠지. 세금 감세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가격이라는 게 확 올랐어요. 한 이틀 상간에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어제 수요일하고 오늘 목요일 확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외국인은 국채를 사요. 가격이 올라서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말은 인플레이션의 포커싱이지만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수출도 막 떨어지니까 약간 시그널을 오히려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통위 때 약간 이 도비쉬한 스탠스를 준 거지 시장 시그널에다가 그러면 채권을 막 산단 말이야. 국채 선물이라는 걸 막 사들어가.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하고 반대로 되는 시장 금리는 내려가. 정책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떨어지죠. 시장 금리.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사는 외국인이 주식도 좀 사들이는 거지. 살 게 없으니까 반도체 세금 감면해 준대.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한 5조 원 가량 뭐 된다고 하는데 반사이익이 감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도 뭐 낙폭도 크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니까 주가가 확 들어올렸는데 찜찜하게 우리는 완화적인 스탠스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선을 걷어요. 매파적으로. 그렇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결사항전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고 금리는 낮으니까 이게 되게 좁혀져야 되는 단계까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인다라는 뭔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데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금융 완화는 차단 이랬단 말이야. 미국 애들 입장에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적절한 금융 완화 이게 뭐야? 금리 인하거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은 결국엔 연말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막 땡겨와. 그렇죠. 먼저.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는 완화적인 걸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우리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요즘 보면은 1년에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살짝 나타난단 말이야. 방위 쪽도 그렇고 핵 얘기가 나오잖아. 미국 핵을 우리가 같이 씁시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냥 민망하게 어디서 이게 꺼지래 가시나 이거 된 거 아니야. 약간 좀 모호하게 대답해줘도 될 텐데 그냥 단호박이더라고. 13일 다음 주에 한국을 패싱한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게 조금 찜찜한 거지. 찜찜해.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고 달리려면은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외국인들이 환도 먹고 주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은 환 연계성은 아닌 것 같거든. 찜찜하면 일본의 꼼수가 뭐 또 있는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환율은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1,440원 고점에서 1,270원까지 지금 한 200원 넘게 20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200원이나 되네. 많이 떨어지지. 200원이 떨어지면 주가는 그만큼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못 올라거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뭐 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흔히 절상된 게 조금 우리 스스로의 절상이 아니라 환율이 떨어진 게 환율이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1270원 맥스 1250원인데 1250원을 뚫고 막 내려가고 1100원대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1100원대 1200원 내려서 1100원대 가면은 주가는 다시 3000포인트 쪽으로 가야 되거든. 3000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2,000 뭐 한 5, 600 뭐 내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가야 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주들이 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반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애매해. 그래서 막 또 지금부터 이제는 오빠 달려 이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각에서는 내 주변의 전문가들 중에 자금시장 중개하는 친구들은 부동산들 같이 보거든. 근데 이번에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뭐 다 풀었잖아. 그지? 그렇죠. 둔촌주공을 청약을 넣을까라고 막 넣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조금 애매하더라고. 금리도 그래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중도 금리가 장난 아니던데. 중도 대출 금리?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데 또 빚내서 아파트 부동산 사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다. 부채 비율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데. 가계부채가 또 늘겠지. 그래서 그냥 혹자들이 얘기하는 밴딩, 박스권. 얼마에서 얼마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박스권에 갔다가 위에 맞으면 또 내려오고 밑으로 받치면 거기서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올라오는 거는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줄여야 되지 않을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뭐 그런 정도. 달러 자산이 그러면 1250원쯤 오면 다시 한번 달러로 약간 해칭해 놓는 것도 좋겠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엔화를 지난번에 조금 산다 그랬잖아. 엔화는 계속 매수 유효한 거예요? 난 절상으로 좀 봐. 더 여기서 더. 지금 달러엔이 131엔, 132엔 하거든. 120엔대는 갈 것 같고 120엔 초반 정도?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엔화가 절상된다고 원화도 같이 절상되지는 않을 것 같아. 중국도 뭐 연계돼 있고 한데 우리나라 원화는 이리 찡기고 저리 찡기고 매번 그래. 주식시장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뭐 매크로는 재미없습니다. 거시경제나 인덱스 플레이 주가 지수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뭐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종목이지 뭐. 종목으로 치고받아야겠네. 거기 안에서. 그럼 그 안에 살아남으면 되는 거고. 기회는 오겠지만 올해는 한번 기회가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제일 불안한 거는 아무래도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컨트리 리스크. 너무 강공이야. 남북이 너무 강공으로 지금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성향이나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은 좋아하겠니?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의 분단 국가, 전쟁 위험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대놓고 전쟁 얘기를 너무 시키게 해버리면은 하여튼 겁나요. 좀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럴까? 북한 넘버원이 날아갔다며. 어딜 날아가? 군 넘버원 군 넘버원이 그는 우리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라서 우리 무인기 때문에 뭐 탐지 못했다고.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대북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렇어요. 모르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결국은 끝장이지. 오메가 오는가? 몇 명인지 그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했잖아. 처음과 끝.
오메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약간 겁나긴 해. 몇 명인지 모르잖아. 풍문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또 이 바이러스 코비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뭐 JP 모건도 있고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바이오나 차라리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바이오가 자금 사정은 안 좋지만 오늘 우리 그 ABL 바이오 대표 출연했었거든. 이중항체인데 레카네맙이라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어요. 뇌에 들어가려면 침투를 해야 되거든. 뇌에 막이 되게 많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중항체라는 게 딜리버리 할 때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 왜 유산균이 커팅하듯이. 그렇지. 유산균을 먹으면은 위에서 다 녹는 산에 녹잖아. 그리고 또 대장 어디 타겟팅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전달 체계 요거를 조금 특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물론 시가총액 1조 1,000억은 싸지는 않아요. 근데 비싸다. 비싸지. 근데 사람들이 비싸고 싸고 이걸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술의 가치를 또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ABL 바이오가 조금 레카네맙이 이제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같이 만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ABL 바이오는 이 뇌혈관 장벽 투각 이걸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연관주로 네이처지에서 올해 주목되는 임상 몇 가지 리스트들을 쭉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카네맘이 들어있어서 사실 그렇잖아. 사실 뭐 이게 노령화 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관심은 늘 많지. 우리도 항상 그렇지만. 그렇죠. 왜? 치매 그러니까 짠해서 그래. 짠해서 자꾸 깜빡깜빡해. 깜빡깜빡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위치로 봤을 때는 RP바이오도 얘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약한지 모르겠는데 RP바이오 그러니까 뭐 그 연질 캅셀이라고 왜 그때 한번 우리 하지 않았나? 본 방송에다 한 건지 아니면 여기 39금에 한 건지 생각이 안 나서 RP바이오는 이제 연질 캡슐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다 아시겠지만 오메가3들 많이 먹잖아. 그렇죠. 그게 최대 이렇게 안에 보면 오일 아쿠알렌 같은 거, 스쿠알렌 아쿠알렌이다. 그런 것도 다 이 오일류잖아. 그다음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크릴새우, 크릴 오일. 이런 것도 이제 다 오일류잖아. 오일류를 감싸는 게 이제 그 연질 캡슐. 그렇지. 그 돼지 껍데기 뭐냐? 콜라겐. 콜라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콜라겐으로 이제 연질 캡슐을 감싸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용해도가 제형제보다는 높다고 하니까. 왜 그 오메가3 먹으면은 나중에 어취가 올라와요. 생선 비린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싸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감기약도 얘네가 제일 많이 연질 캅셀주로 하니까 캡슐주. RP바이오 정도. 위치도 주가는 확 밀려 있어가지고 이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떠들었던 우리 AI 관련돼서는 코난테크나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나 와 마인즈랩 가지고 내가 한번 쳐맞았잖아. 우리 지난주에 마인즈랩을 하지 않았나? 개장하자마자 월요일날 우리 1월 2일날 개장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종목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본방에 일발장전에다 했구나. 하루에 14% 15% 마이너스 맞아보는 게 처음이거든. 내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멘트를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확 떨어지면은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도 기업을 잘 피해 다니고 이렇게 좀 살아남는 걸로는 특이하게 하여튼 한번 쳐맞고 나니까 수급이죠. 수급이 왜 꼬였냐면은 증권사들 PF 대출이 많잖아. 증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지금 위기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더 떨어지면은 공포심리 때문에 이제 2030에 연끌해서 갭 투자한 금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는데 하여튼 증권사 PF도 뚱뚱하고 그러니까 위기 관리하라는 거지. 자기 자본이나 뭐 이런 대비해서 위험 투자 비율에 대해서 줄여라 하니까 당장 PF를 회수할 수 없으니 그 신용 대출을 이제 줄이고 금리 그렇죠. 종목마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관돼서 연초 딱 되니까 담보 비율 부족한 개별주들이 왁 밀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뭐 그런 거 밀리고 또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대부업체 중에 이제 러시안 캐시 대출을 중단했어요. 신규 대출을. 왜냐하면 그 여전사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사가 있어요. 여전사가 뭐 여자의 얘기 아니라 여신 전문 금융사들은 수신을 못 받잖아. 은행이나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 그러면 예금에서 이제 그 지준율 같은 거 좀 빼고 뭐 고정비용 빼고 어쩌고 뭐 다 제외한 다음에 다시 대출을 하고 금리를 받잖아. 그러니까 조달 금리하고 이 수신되는 금리하고 차이 예대 마진 이런 것들로 수익을 구조하죠. 그러니까 2금융권까지는 그게 되는데 3금융권은 아까 얘기했던 대부업체들이란 말이야. 여신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지네 자본으로 해야 되는. 그렇지. 자기 자본이나 아니면은 여전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여신 전문 채권을.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조달을 하는데 이 여신채 금리하고 대출해주는 금리하고 맥스로 20% 대출을 해줘도 위기하고 떼이는 것들 배짜라 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신규 대출을 지금 못해서 딱 멈췄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꼬였지. 주식 안 좋지. 부동산도 그렇지. 그렇지. 이자 나가야 되지. 주머니가 이제 어디서 돈을 끌어올 데가 없는 거지. 예, 개별주들은 보통 신용, 미수, 뭐 주식담보대출 아니면 뭐 크레딧 하는 거, 스탁론 이런 것들로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하지 말라 해도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왜냐하면 까먹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막히니까 이제 개별주들 막 휘는 거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자, 뭐 얘기가 될로 왔지? 기업 얘기가 될로 왔지? 바이오. ABL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RP 바이오. 거기에 이제 조금, 워낙 첨예하니까 사실 되게 싫어하는 종목이긴 한데, 뭐, 빅텍. 트렌드는 맞죠, 뭐. 그쵸. 지금. 빅텍 스페코인데, 그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고민하진 않지만, 그냥 북한의 컨트리 리스크가 도드라질 때, 자꾸 막 1호 열차가 사라졌다가 뭐 올라갔다가 뭐 풍계리로 갔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누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지. 주말을 또 경유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 한정 지어서, 한정 자산 투자? 이렇게 해야 될까? 정도입니다. 요 타이밍에 이제 또 광고해야지.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시 무료 문자 서비스, 일발장전에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스톡헌터의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한답니다. 형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가치 투자 클럽하고 스톡헌터 뭐 같은 이제 주체지만 그럼 또 다른 그 전문가도 나오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냥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나 봐요. 저도 어제 통보를 받아가지고 1월 19일 날인 것 같은데 목요일인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요일 날 잠깐 얼굴 내비치는 걸로 여의도에서 한다는데 이게 이제 계좌 개설이나 계좌 잔고 원래는 그 제가 좀 한번 이벤트를 계획했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식사 한번 할까 했는데 먼저 그걸 한다니까 그걸 일단 하고 거기는 이제 계좌 개설보다는 가치 투자 클럽의 그 회원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1월 19일 날 여의도에서 위치까지는 굳이 내가 물랑이라는데 그냥 가면 돼? 예, 그냥 오면 안 되고. 초대받은 사람만 가야 돼. 그렇지. 거기 이제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롭게 기업이 그때 너무 빨라.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장기 투자하고 롱텀하게 지금 이제부터는 들어가서 지키고 있으면 먹어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금 뭔가 한 번 더 쾅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있겠죠.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항상 희망을 주고 또 뭉개고 이게 반복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다가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가고 뭐 중내산에 할 때 바닥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바닥이라고 좀 얘기 못 하겠어요. 저는 아직. 환율이 좀 다시 들어올릴 것 같다는 얘기지. 좀 이렇게 맥이 없죠 오늘. 자, 네 얘기해봐. 반도체. 안녕. 삼성이 지분 투자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590억? 그렇죠. 590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빵 떴는데 거의 상한가 가까이 떴죠, 첫날에. 40% 이틀 동안 40% 올랐지. 물론 그런 거를 참 알면은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일단 이제 계속 주가가 버티고 이게 로봇 쪽으로 또 삼성이 올해 또 나올 모멘텀들이 많으니까 이거 뭐야, 웨어러블 하반기에 잼스 나오잖아요. 잼스. 네. 웨어러블 로봇 쪽 나오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다리구나, 다리. 그렇죠.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뭔가 대장주로서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인탑스
이제 이렌텍 그리고 SPG 같은 회사들도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연관성으로 이제 많이들 그쵸. 뭐 묻지.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이제 카이스트 연구팀이 설립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 로템하고 사족 보행 로봇 MOU를 맺어서 그래서 당연히 현대 쪽에서 자금 태그했거니 했는데 삼성이 중간 스틸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삼성과 현대의 러브콜을 받는 회사다. 근데 이제 실적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시총이 지금 7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삼성은 잡지는 않아. 이상하게 좀 그런데 삼성에 이제 지분이 들어오면은 장단점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장점은 삼성 네임밸류 등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은 삼성에 묶인다. 업사이드가 갭이 생기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삼성의 지분 투자는 장단점이 있다. 근데 삼성이 사실 좀 큰 묵직한 우리 엠코 얘기하잖아. 엠코를 사들인다면은 아메리칸 코리아. 그렇죠. 미국의 오사트. 전 세계 오사트 한 두 번째. 넘버 2. 네, 넘버 2. 맞습니다. 대만의 ASE 빼고 오사트 엠코를 사들이면은 한미반도체가 넘버원이 되겠지. 대박이 나는 거죠. 제일 대박이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모르지. M&A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595 이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뭔가 아마 큰 딜을 할 것 같아. 해야지. 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깎아줬고 현금은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는 기업 친화적으로 가야지. 근데 야당은 반 기업적인 게 삼성을 그렇게 싫어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정치 얘기하기 싫지만 왜 자꾸 자충수를 듣까? 야당은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 소부장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잖아. 지금 반문재인으로 문재인 다 지우기잖아. 대북 정책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9.19 합의나 뭐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것들을 다 지운단 말이야. 다 지워. 완전히 180도야.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벌써 상상이 가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나 이건 돈 쩐의 전쟁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쩐의 전쟁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를 싫어하지 우리는. 그렇지. 근데 자꾸 리스크가 좀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삼성의 스타일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당장은 CR을 그렇죠. 그치 엄청나게 날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CR이 뭐냐면 이제 코스트 리덕션. 네. 원가 절감. 납품하는데 깎아.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는 말을 쓰고 짜야겠지. 깎을 만큼 다 깎아놨는데. 생각은 좀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고명치 아저씨가 또 뭐 또 이게 BOE로 다 엄한 소리 한번 해가지고 또 알아봤더니 너무 몰아준다 느낌이지만 그렇죠. 전혀 낭설은 아닌 것 같고 많이 좀 가져가는 건 맞는 것 BOE가 같다. 이제 그 실력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BOE가 2025년 아이폰에 삼성을 넘어서는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고명치 아저씨의 주장인데. 고명치가 애플 쪽에 그 대부분 그렇죠. 폭스콘 통해서 뭔가 소스가 계속해서 뭐 반한적인 것 같아요. 반한감적.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만의 팍스콘이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 그렇죠. 애플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근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양안이 사이가 안 좋잖아. 친해 만해 하잖아. 근데도 대만 업체가 중국에 가서 제일 이걸 해.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잖아. 근데 이 팍스콘 회장이 약간 혐한주의가 있는. 맞아요. 한국에 대한 반한. 그거는 예전에 옛날에 삼성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뒤통수를 먼저 갈겼지. 그러니까 저 상대 못할 족속들 이래가지고 삼성을 눌러라 라는 게 있겠지. 근데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빅마우스 역할을 하는 게 고명치잖아. 그렇죠. 애널리스트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서까지 알 정도. 네, 그렇죠.
민치코어라고 하기도 하고. 민치코어가 이제 그 애플향 디스플레이는 이제 BOE가 좀 많이 가져간다. 근데 이제 뭐 애플 쪽 소스는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게 좀 맞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요게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산 널브룩스가 주가가 부러지는 주가가 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조금 이제 오늘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쉬나요? 아니 그러진 않겠죠. 뭐 그것도 원래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BOE를 끌고 와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견제하려고 했잖아요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돼서 다 못해가지고 삼성이 오히려 더 지금 1,000만 대, 2,000만 대 더 가져가가지고 가격을 확 그냥 해가지고 작년에 막 한 7조 정도 벌었죠. 네, 7, 8조 벌었지. 네, 그런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삼성님 바보겠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삼성도 계속해서 뭔가 기술을 진보를 하고 펀치홀하고 LTPO라는 그 TFT가 아유 뭐 다 할 수 있다 그랬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중국 쪽에서 약간 발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 발주가 나오는 거는 이제 중국이 1조 위안 반도체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85조 쪽인데 일단은 중국 그 국책연구소 연구소나 이런 쪽 통해서 이제 일단은 샘플 먼저 사진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는데 요즘에 중국 수주 받았다 공시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시를 안 되는 거야. 흥미가 참 희한해.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거 무슨 예를 들면 화웨이 수주 받았다고 내가지고 지금 그 호재로 보겠냐고 시장에서. 그러면서 웃기는 거는 컨텐츠는 웃긴 게 오늘 이제 레몽레인이 다시 반등하는데 중국에 이제 OTT 업체들 있잖아.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제목도 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빼고 재벌집 막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이치에서. 아이치구나. 네. 트는 모양이야. 그지? 그래도 뭐 공짜로 워낙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네. 그러니까 중국향의 제조업은 상당히 안 좋게 보면서 소프트한 것들은 컨텐츠, 엔터, 뭐 게임 이런 거는 중국향에 걸리면은 그냥 또 뛰는 거지. 날아가는 거죠. 희한해 사람 심리라는 건. 근데 중국에서 반도체 지원 뭐 중단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 반도체 굴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밑빠진 독에 막 그건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아. 메인스트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 펄어비스, 검은 사막, 텐센트 통해 중국 서비스 이런 거 나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막 움직이지. 움직여. 그러면 이제 중국 쪽 모멘텀 나오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장비들은 이제 PSK 같은 시가 장비나 뭐 제우스 세정. 최근에 이제 제우스가 크게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었는데 수급. 그치. 네, 큰손. 항상 수급이야. 큰손 계좌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수급장입니다. 수급장. 네. 수급이 막 우와 이렇게 소리도 나죠. 그렇죠. 정어리 때처럼. 막. 그러면은 반도체가 뜨니까 엔터가 와 밀리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와 밀리고 IT는 오르고. 맞아요. 그러면 또 바이오테크나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면 또 IT가 밀리고. 왔다 갔다 계속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따라가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박자가 엇갈릴 수 있어. 맞습니다. 스텝을 잘 밟으세요. 안 하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는 또 뭐 애매하고. 어쨌든 중국 쪽에 모멘텀 있는 회사들은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넥스트인이라는 검사 장비 회사하고 뭐 파크 시스템스 검사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물밑에서 알짜로 잘 팔고 있다. 네, 그럼 숫자는 잘 나오겠죠.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죠. 네. 반도체가 강하니까 나머지가 다 밀려. 엔터도 또 밀리네.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가 세게 뭐 올라왔던 거는 물론 이제 25% 세공제 이슈도 있었지만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추진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야당에서 또 어마어마한 세 감세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균형 제정하려면 또 다른 데서 또 그치, 땡겨다야죠. 해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캐펙스 컷 이야기가 돌아왔나 봐요. 네. 감산이랑 네. 연결짓는 이제 삼성이 그동안의 스탠스는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작년까지 그랬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럼 톤이 바뀌니까 그럼 삼성도 감산이면 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수요 둔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산으로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이 좀 정지되면은 수익성이 좀 올라오겠네. 라고 해서 맞아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워낙 반도체가 싸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 삼성이 왜 그렇게 삼성 전략 브레인들이 어떻게 보겠어? 지금 일단은 또 처음으로 도돌이표로 돌아가면은 물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장기간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유지되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보다는 내려왔지만 이렇게 되고 여차하면 다시는 오를 수 있어. 그럼 몰라. 뭐 유류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나도 전망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이 메이드 인 재팬이 BOJ가 방향을 바꿨다는 거. 그러면 삼성이야 내가 브레인이야. 그러면 그냥 연준이나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되지만 일본 애들이 왜 저럴까? 저 독한 일본 애들이 방향을 바꿨어. 그러면은 뭔가 더 리스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을 최대한 쟁여놓는 거지. 현금 100 몇이죠? 158조? 128조. 128조나 있는 삼성이 캐펙스 투자를 줄이면서 쟁여놓는 형태.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그렇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어려운 해이자 올해에 가장 기회가 되겠지만 언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막 달려들어가지고 손실난 것들을 회복하려고 막 공격을 하지는 마세요라고 하고 싶네. 틀릴 수 있어. 여기 바닥이고 확 더 올라가지고. 누가 알아? 그렇지만 확 오를 만한 건덕지는 지금 이제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오르나? 원래는 이게 한 100포인트씩 막 오를 만한 큰 재료인데도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오늘따라 다운되고 다운돼 있어. 얘기했잖아. 뭐 안 좋은 걸 봤어. 뭐 이야기해봐. 그건 안 좋은 거야. 스텝이 꼬였다니까 연초에 조금 이게 순서지 순서. 올렸다가 뺄 거냐, 뺐다가 올릴 거냐 이건데 올렸다 뺄 줄 알았더니 그냥 빼버렸어. 빼버리고는 살짝 들어 올리는 건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지? 또 스텝이 이렇게 애매한데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재료들이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것들. 미국이 길들이기 시작한다. IRA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리듀스 어그리 맞지 IRA. IRA도 처음에 시작하더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금리 자본시장에서의 스탠스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확인은 안 됐는데 BOJ 그게 제일 찜찜한 거죠. 일본이 제일 찜찜해. 제일 찜찜한 거. 그런 것 같아. 이야기 들어보니. 맞아. 근데 이제 뭐 너무 내가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한 꼬라지가 그렇잖아. 너무 영악하게 잘해. 일본은 잘해.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반복됐던 건 당하고 사는 거지. 뒤통수 맞고 끌려다니고. 근데 일본 애들이 지금 하는 형태가 뭔가 쟤네들은 미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군사적인 것들이 됐던 자본시장이 됐던 옛날에 이제 프라자 합의라고 해서 뭐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일본도 한번 뒤통수를 맞았거든 미국한테. 인위적으로 절상을 당했잖아. 통화에서 같이 절상을 시켜버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는데 그럼 일본이 져야 됐던 그 피해가 있다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보상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과 일본의 저 짬짬이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따로 가고 있단 말이야. 따로.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뭐 걸리면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CES는 별거 없지. CS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 메타버스. 초거대 AI도 뭐 다 얘기했고 뭐 했는데 이제 한 템포 누구나 다 또 관심 가지면은 항상 시장은 또 못 가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관심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는 그냥 상식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있던 바이오 테크놀로지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바이오를 다 보거나 뭐 진단 키트를 갑자기 보거나 이러진 않아. 휴마시스가 오른다고 뭐 진단 키트 이건 아니고 휴마시스는 이제 구조조정 지배 구조 때문에 뭐 들쑥거리는 것 같은데 그 셀트리온하고의 관계겠지. 이녹스 첨단 소재는 확인을 했냐? 네. 했잖아, 형. 그렇죠. 방송했잖아. 방송을 했는데 더 나가기에는 다음 주에 이제 IR을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뭐라고 IR을 하는지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회사 톤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회사가 밝혀야지. 내가 뭐 회사 내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 이게 대외적인 코멘트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막 우리끼리 막 이걸 내부 이야기 듣고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톤다운해서 민망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예, 요즘 2차 전지 논란이 많잖아. 리튬 논란이 많고. 수산화 리튬.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개구라라고 그래. 거의 다. 거의 다. 포스코 빼고는 포스코도 제대로 사실은 애매꼴랑하지만 그 정도 근데 포스코 정도 애매꼴랑해요. 하여튼 광산은 채굴권이나 이런 거는 국가가 어디 남미에 무슨 뭐 볼리비아가 됐던 그 함부로 안 준다니까. 그걸 가지고 막 했다고 막 펌핑해갖고 주가 띄운 다음에 이제 먹튀하고 구속되고 이러잖아. 큰일 납니다. 근데 리튬 자체는 존재하고 리튬으로 가공해서 뭔가를 2차 전지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요즘 그 유튜브에 워낙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설명해봐. 말. 리튬. 리튬 뭐 이게 삼원계에 쓰는 거는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 LFP는 이제 탄산 리튬에서 추출하는 건데 또 이제 탄산 리튬을 또 수산화 리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삼원계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기술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기술 컨셉하고 양산성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막 지금 수산화 리튬을 한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작은 규모에서 이게 광산업이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인데 이걸 해서 그러면 얘들이 엄청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서 그치. 단가를 맞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쉬워요. 진입장벽이 낮아. 그 생각하면 돼. 그냥 배터리. 옛날에 우리 쓰던 배터리. 만들려면 다 만들 수 다 있어요. 만들어. 근데 그게 이제 차량용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양산성에 대한 이제 그거죠. 전혀 다른 문제거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튬 이온 전지 이렇게 하잖아. 리튬이 이제 이온화. 우리 그렇죠. 이게 왔다가 충전 방전을 해야 되는데 리튬이 계속 이온화 상태를 양극에 있던 음극에 있던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럼 하여튼 그래요. 뭐 우리가 또 뭐 전고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이씨 거기까지가 안 나. 전고체 이게 제품부터 나와? 여기 아니 이건 반도체만 나오지. 근데 비슷해요. 다 비슷한 맥락이야. 우리 뭐 이용수 대표들 얘기하는 워낙 그 원자층이라고 하는 이 ALD, 그렇지. 원자층,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이씨 그만하자. 네. 그래서 리튬을 이제 가공하고 하는 기술은 있죠. 리튬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데 광산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세요. 아니 뭐 이만 아니 그 광물 가져와서 정제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렵지. 난이도가 있어. 들어가 보면 그 이제 양산했는데 뭐 이게 생산성이 30% 나온 거고 50% 60% 나오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하여튼 뭐 투자에 좀 조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별 얘기도 없네. 들을 만한 것도 없고. 다른 방송 보세요. 다른 방송. 교통방송. 교통방송도 난리다 난리 아주 거기. 그만합시다. 네. 안녕. 안녕.